순간적인 가짜, 그 감정 분노에 빠지지 않고 매사에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현탐입니다. 저번 영상으로 저에게 번아웃이 왔던 상황을 토대로 번아웃의 증상과 극복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번아웃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상태 이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나의 그런 상태 이상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울증이라든지 번아웃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어도 지금 이렇게 누구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저의 그런 상태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증을 겪었을 당시에도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죽어야 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나에게 이상이 온 거다, 정상 상태가 아니다, 알아차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 정신과에 가서 진료도 받고 우울증 진단과 처방을 받았어요. 그렇게 치료받고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여느 대학생들처럼 동아리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내가 정신과 치료받는다 라고 주변에 말하면요, 잘했다고 말해준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느니,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느니,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느니, 우울증 약 중독되면 큰일 난다느니 거의 다가 말렸어요. 그런데요, 자살한 분의 유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인터뷰한 거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후회하시는 말씀이, 설마 진짜 자살할 줄은 몰랐어요, 좀 더 공감해주고 들어줄 걸, 손 붙잡고 같이 병원 가줄 걸, 왜 병원 가지 말라고 화를 냈을까, 이런 후회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제가 우울증 겪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서두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결론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대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번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번아웃이 왔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조작하는데 그 기계가 과부하 조건에서 계속 돌아가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열이 돼서 셧다운이 되거나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완전히 싹 타서 기계의 수명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과부하 상태로 뇌를 가동하면 번아웃이 올 수 있고요. 번아웃이 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과부하 상태를 유지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과로사, 극단적 선택 같은 매우 심각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저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워서 번아웃을 제대로 겪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지난 영상들을 잘 참고하셔서 저처럼 번아웃, 우울증 이런 것에 고통받지 마시고 잘 알아차리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몸의 알아차림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알아차림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객관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객관적인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마음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제가 몸이 아닌 심적, 감정적으로 증상이 왔으면 더 빨리 알아차렸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번아웃이 오면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예민해지고 막 그런다던데 저는 그런 심리적, 감정적인 증상들이 안 왔어요.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만, 그것도 아주 천천히 오다 보니까 책을 아예 못 볼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을 알아차리고 나서는 공부는 아예 손 놓고 운동과 명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완전 멀쩡하고요. 멀쩡한 걸 넘어서서
너무 컨디션이 좋습니다. 얼마 전 4월 30일이었죠. 제게 번아웃이 오게 했던 그 시험을 치렀는데요. 시험 2달 전부터는 아예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냥 경험하는 셈 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간 김에 거기 있는 산 등산도 하고요. 포항에서 친구들이 시험 쳤으니까 놀러 오라고 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당진에도 놀러 갔고요. 그때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다는 비유를 했어요. 우울증 때도 그랬지만 번아웃도 딱 벗어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 증상을 겪고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음 알아차림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드는 생각, 감정 그런 것들은 가짜입니다. 이리저리 변하고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보고 알아차리는 이 마음, 지극히 객관적이고 한결같은 이 마음이 진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성인분들이면 다들 면허증도 있고 운전도 하시죠. 뉴스나 유튜브에 한문철 TV나 불방 유튜버 방송 보시면요. 순간적인 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보복 운전하거나 폭행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보복의 끝은 어떻습니까? 폭행하거나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고요. 사고가 안 나도 보복 운전으로 판명이 되면 벌금에 합의금에 수백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손해가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엄청난 손해를 겪느냐 안 겪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 알아차림입니다. 분노 조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일시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노라는 감정에 완전히 잡아먹혀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운전이고 주말에도 산이다, 부모님 댁이다 이렇게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5만 킬로 정도 운전을 합니다.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저도 예수님 부처님도 아니고 화,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 올라오는 이 화, 분노는 일시적인 가짜이구나 알아차리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버리게 되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오는 노래 계속 따라 흥얼거리면서 내 갈 길 가게 됩니다. 운전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요. 즉 에고의 감정의 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요. 화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에고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에고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자아, 즉 이것이 나이며 전부라고 강하게 여기는 자의식 관념입니다. 에고가 강하면 나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강해져서 자기 생각, 감정이 중요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무튼 본 얘기로 돌아와서 종교에서도 늘 깨어있으라 강조를 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도 객관적인 이 세상, 이 우주의 마음에서 참나와 에고, 진짜와 가짜를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깨어있고 잘 알아차리는 진짜가 되어서 순간적인 가짜, 그 감정 분노에 빠지지 않고 매사에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현타미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알아차림에 대해서 몸과 마음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어떻게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음 건강, 몸 건강 always happy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